저는 김혜경 씨가 과거에 요리책을 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실상 1인 체제 아니냐.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으니 민주당 전당대회든 뭐든 관심이 비교적 덜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돕자면서 이 책 구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앞두시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오늘의 재판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실 거예요? 전지현 변호사님, 한 야당 상황의 유튜브 채널이 지금 변호사비 그리고 여러 일정들 이재명 대표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김혜경 씨 과거 요리책 좀 많이 팔아주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 변호사비가 뭐 이제까지 많이 들어갔을 텐데 또 이제 저런 얘기는 나오고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예.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한 기탁금을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또 문자 홍보하고 이러려면은 책임당원이 한 100만이라고 봤을 때 30원짜리 문자만 보내도 한 번 보낼 때 3천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진짜 말씀드려 죄송한데 기탁금 8천만 원이라 그렇다 치고 거의 사실상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인데 이 대표가 굳이 돈 써서 문자 보낼 필요는 없는 거 네,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안 보내면은 그래도 이게 축제 분위기 그런 게 안 나니까는 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왜 책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책을 사서 이재명 대표를 돕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김혜경 씨가 2018년에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 정치인 남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어떻게 챙겨주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는데 책값이 보니까 16,020원이에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근데 보통 인쇄를 책을 쓰면은 한 10% 정도 가져가잖아요. 예,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10% 정도 가져가면 이제 1,600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예. 뭐 기탁금 8천만 원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만 부를 사야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며칠 전부터 책이 한 뭐 하루에 500권 정도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500권 팔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뭐 5만 부 팔아야지 8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권 정도 파는 그 속도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3달 동안 계속 사면은 기탁금 낼 돈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갑자기 옆에 계셔서 얘기만 듣고 있던 허민 기자님 깜짝 놀라셨어요. 인쇄 얘기하면서. 책 제목 뭐 요리 밥을 지어요. 이게 뭐 옛날 책이니까 제가 책 제목까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요. 현재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해당 출판사 직원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 소진이 돼서 예약 판매로 이제 7월 중에 이제 배송이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제 언제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서 전자책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판매량이 확 올라서 오늘만 1,600부가 넘게 팔렸거든요. 나온 지도 2년 가까이 된 책이고 해서 뭐 크게 판매가 있던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판매가 확 올라서 뭐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6년 전 책이니까 뭐 잘 팔렸던 크게 판매가 됐던 책 아닌데 오늘만 1,600부가 팔렸다. 김진일 대변인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거의 마치 대장동 변호사들이 속속 공천을 받는 거고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했는데 그 아예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은 10건도 구입했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이런 상황, 현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5번째 기소를 되면서
재판을 4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서 아마 변호사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전지현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정치 자금을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모을 수 있어서 평상시에 1억 5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 자금 모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팬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 책을 도서 구입 운동 차원에서 벌여주는 것은 예. 아무래도 개인 비용으로 해결해야 되는 변호사 비용에 도움을 좀 주자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재산 신고 때도 이런 내역까지 공개되면서 예금, 현금 자원, 뭐 변호사비 얘기도 좀 많이 했고요. 뭐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예 과거 김혜경 씨의 책도 많이 팔아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좀 돕자라는 운동까지 참 이례적인 장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관련돼서 지금 거의 뭐 물론 공식적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당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스피커 이재명 대표가 빠지니까 단연 정청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당이 지난번부터 아예 당시 법사위원장의 사회 태도를 문제 삼아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맞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당신 이름이 뭐요? 이런 식으로 좀 뭐 모욕 아닌 모욕, 조롱 아닌 조롱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난 유상범인데 당신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했죠. 그리고 뭐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라. 그랬더니 유상범 의원이 뭐 공부는 내가 잘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약간 좀 희화화되는, 그리고 사실은 저게 이제 법사위 열린 첫날이었는데 어쨌든 국민은 이 파행을 겪었던 제22대 국회가 이제 비로소 문을 열어서 상임위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라도 최소한 여야가 좀 맞대고 좀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같이 뭐 이렇게 좀 뭐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도 연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다수의 힘을 이용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저는 횡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감히 횡포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예. 사실은 뭐 이 프랑스의 학자 터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썼던 그 다수의 폭정.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상식과 정의, 합리성,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숫자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 이런 다수의 폭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저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국회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여당은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 그리고 이제 퇴거 불응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맞대응을 했죠. 퇴거 불응죄라고 하는 건 국회 알겠습니다. 선진화법인데, 예. 네,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식으로 좀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예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여설행 정관님,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리스크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마디 했고 오늘 한 인터뷰 보니까 정성호 의원도 부적절하다, 법사위원장의 저런 행동. 근데 이제 앞으로 저렇게 하고 어제도 방송 3법 포함해서 여러 강행 처리하고 뭐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상관없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의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칠게 뭐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에서 일반 국민들이 중도층이 뭐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이 얼마 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은 뭔가 민주당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중도의 일반의 국민들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너무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폭주 프레임에 약간은 공감 가는 국민들도 조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이 어쨌든 총선이 얼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해하고 싶고요. 예. 민주당이 앞으로는 국회를 약간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뭐 남은 7개 줄 때 뭐 가져가라는 취지의 얘기를 국민의힘에 한 적도 있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최대 강경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데 어제 뭐 마치 개그 콘서트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 윤리위 제소하니까 맞제소하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회 얘기, 민주당 얘기 만나봤다면 다음 주제 이제 시선을 서해로 돌려보겠습니다.